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회차 스마트폰 활용반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 고고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첫 시간 거 유튜브로 시청 잘 하고 계신가요? 시청하시고 마음에 들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바탕화면의 기본 어플들 살펴보는 거하고 그 음성명령을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바탕화면에 있는 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으로 이렇게 쭉 보시다가요, 스마트폰을 처음에 사시면은 기본 어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 기본 어플들 중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 그런 어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여기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달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달력이 어디 들어있냐면 이렇게 카렌다라고 돼 있어서 이쪽 저쪽 잘 훑다 보시면은 어딨냐면 제 거는 여기 도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들어있거든요.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도구 폴더에 손으로 탭하시면 자, 여기 캘린더라고 달려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에 캘린더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월 손으로 한번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앞쪽을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이제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뭐 이렇게 저기 그날 약속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일정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달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가는 거 맨 아래 내비게이션 바에 되돌리기 버튼 네, 이렇게 누르시면은 첫 화면으로 나왔죠. 네, 자,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 한번 훑어볼게요. 그럼 도구에 들어왔으니까 또 혹시 여기에서 이제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앱이 있나 이렇게 보면 저는 계산기를 평상시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나왔죠? 네, 계산기에서 이제 여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자, 하나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5 더하기 뭐 9 뭐 플러스 6 하고 여기 답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는 그만할 때는 이렇게 는 자 20 그럼 다른 거를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C자가 있어요. 클리어 요거를 한번 누르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CE, 뭐 다른 말로 또 DEL 이렇게 써 있는 계산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C. 자, 그래서 8 곱하기 9는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지울 때는 다시 C. 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계산기하고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기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되돌리기 버튼. 자,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여기에도 또 지금 보시면 내 파일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폴더, 우리 컴퓨터 하시다 보면은 뭐 내 문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는데요. 요 내 파일을 누르셔가지고요. 자, 그럼 내 파일을 누르면 본인의 이미지, 동영상, 뭐 오디오, 뭐 또는 문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뭐 설치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분야별로 만약에 이미지를 누르면 본인 그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누르시면 본인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동영상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뭘까요? 네, 본인 거에 들어있는 음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를 보시면은 그 본인 거에 들어있는 다운로드 받은 문서라든가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문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나가면은요.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되돌리기 버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돌려서 이렇게 나갔고요. 자, 여기 음성 녹음이라고 있는데요. 음성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지금 진짜 하기 전에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스마트폰 제가 동영상 한 거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보지 말고 따라 하시고 싶다 하면은 컴퓨터로 인터넷 유튜브를 틀으셔가지고 대화노인 종합복지관을 치시면 제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눌러서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따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혹시 따라 하시다가 너무 빠르거나 조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면은 그 컴퓨터에 그 유튜브 나오는 그 화면에서 스페이스바, 키보드에서 기다란 키 있죠? 그 스페이스바를 한번 때리면 그 동영상이 멈추고 또 한번 때리면 동영상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음성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녹음을 누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음성 녹음 누르시고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 빨간 버튼이 음성 녹음할 때 지금 음성이 녹음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 동영상 연습 중입니다. 자, 그래서 네모를 눌러서 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말한 것이 이렇게 저장이 되었는데요. 한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들어볼게요. 자, 손으로 탭하시면 동영상이 네, 이 스마트폰에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되돌리기 버튼 한 번만 할게요. 또 한 번 누르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맨 아래 네모 그 중지 버튼 누르시면은 요 저장. 자, 들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거든요. 한번 요거 플레이 눌러도 되고요. 잠깐 눌러볼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 자, 되돌리기 한번. 자, 이번에는 요 텍스트 변환이라는 게 생겼는데 굉장히 모르시던 분들은 신기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요거 텍스트 변환을 해서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텍스트 변환을 누르시고 죄송해요. 텍스트 변환 상태였었네요. 자, 일반을 누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글씨가 안 나오고, 자, 텍스트 변환 상태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 귀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 말하는 게 글씨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일반에서는 그냥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글씨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글씨도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텍스트 변환을 해놓고 요걸 눌러갖고 녹음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녹음한 거 목록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음성 녹음 다시. 자, 텍스트 변한 상태에서 자, 한 번만 잠깐만요. 연습 좀 하고요. 뭐가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연습 중입니다. 연습 중입니다. 네, 이렇게 연습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 글씨까지 나오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지울게요. 자, 요거를 꾹 손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체크, 지금 제가 한 거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으면 요 맨 아래쪽에 삭제. 혹시 요거를 누구한테 보내주고 싶다 하면 공유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삭제할게요. 네, 삭제. 네, 이렇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에는 보통 그냥 일반으로 하는 거하고 텍스트 변환, 즉 글씨를 말하는 거를 글씨를 나오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훑어봤고요. 이 삼성 노트, 요거는 이제 메모장 같은 거라 혹시 본인이 이 메모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요거 눌러갖고 메모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조금 전에 캘린더에다 일정 관리하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캘린더에서 일정 관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캘린더를 누르셔가지고요. 자, 예를 들면은 오늘이니까 여기 오늘에다가 만약에 어떤 일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를 누르시고요. 17일이 돼 있죠? 플러스. 자, 여기다가 대화복지관 촬영.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또 와야 되겠다, 약속이 있다, 그럼 여기 딱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더하기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뭐 누구 생일이라든가 어떤 몇 시에 약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저장.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약속이 취소돼서 여기다가 써놨던 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탭하셔가지고 여기 촬영이라고 쓴 거를 꾹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삭제가 나오거든요. 편집할 땐 편집이 나오는데 이거 삭제 해서 삭제. 자, 그러면 나가 볼게요. 한번. 여기 일정 없어졌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더하기 누르셔갖고 그 일정,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날을 누르시고 더하기 누르셔서 쓰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네, 이제 카렌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또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보는 거요? 유튜브 보는 거요? 카톡 하는 거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니까 폰의 기능은 또 가장 중요한 전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전화 걸기, 뭐 전화번호 등록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전화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키패드 하면 여기 숫자 나오고요. 최근 기록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연락처 누르면 연락처가 나오고요. 여기 키패드 이렇게. 자, 만약에 제가 이제 그냥 전화번호 등록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010 그냥 전화번호 123-4567 만약에 이렇게 친구 전화번호든 뭐 지인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연락처에다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연락처에 추가가 바로 나오거든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연락처에 추가를 누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기존의 연락처에 추가를 할 거냐, 새 연락처 등록을 할 거냐, 새 연락처 등록. 자, 여기다가 이름 제가 오늘 그냥 임시로 홍길동 이렇게 쓸게요. 자, 홍길동 저장.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대로 한번 나갔어요. 자, 이번에는 긴급순위 전화번호로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010 뭐 456789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자, 없는 번호는 이렇게 뭘 누르시라고요? 연락처에 추가, 그거 한번 누르시고요. 그 탭하신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떤 걸 누를까요? 새 연락처 등록. 네, 그래서 김갑순이다. 그러면 김갑순 해서 이렇게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홍길동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 전화에 눌러서 연락처에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 바로 연락처에서 바로 찾으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전화에서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연락처가 어차피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제가 조금 전에 홍길동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입력했어요. 홍길동. 자, 이렇게 치다 보면은 홍길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누르셔가지고요, 손으로 탭하시고 여기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면 여기서 메시지를 눌러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누르셔도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거는 건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자, 난 김갑순이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 그 여기를 누르셔가지고요, 김갑 치니까 이렇게 김갑순이 나오죠. 김갑순이를 이렇게 탭해서 전화 걸기.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화 거시면 되고, 메시지 보낼 때는 요거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김갑순이랑 홍길동이 가짜 인물인데 진짜로 저장한 건 아니고 그냥 임시로 이렇게 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락처에서요, 자, 여기 이거 눌러서,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김갑순이를 찾아도 되는데, 이게 멀리 여러 개가 있으면 찾기가 힘드시니까 여기에 검색을 눌러서 김갑순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꾹 눌러서 있으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맨 아래쪽에 삭제 해서 삭제. 자, 없어졌어요. 또 이번에는 홍길동 한번 찾아볼게요. 자, 뭘 누르실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검색을 눌러서요, 돋보기 모양 여기다가 홍길동, 홍길동. 자, 홍길동 누르고 여기 홍길동이 나오면 손으로 꾹 누르시고 삭제. 그래서 삭제. 자, 이렇게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 올 때 예절 한번 알려드리면, 혹시 전화가 오면은 이거를 중요할 때 받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자로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전화가 만약에 울린다고 생각했을 때요, 밑에 쪽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손으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시면은 전화가 올 때, 그러면은 뭐 지금은 뭐 수업 중입니다. 지금은 뭐 운전 중입니다. 이런 게 몇 개의 멘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눌러서 보내시면은 문자로 상대방한테 갑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이 사람이 운전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무작정 안 받고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매너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또 하나 전화하면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많이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혹시 전화 통화 중에 손으로 들고 이렇게 통화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스피커폰을 누르시고,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시면 스피커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그거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그 손으로 잡지 않고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같이 대화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자 보내는 거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문자 보내는 거, 메시지. 자, 이렇게 문자 쭉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요, 예를 들면 뭐 안내 문자 같은 거 볼까요? 한번. 네, 이렇게 쭉 왔죠. 그래서 보시고요. 혹시 나는 요거를 지우고 싶다. 그럼 꾹 누르시고요. 여기 삭제. 해서 여기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번에 근데 만약에 어떤 문자에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뭐 답장을 할 수 있는, 자, 뭘 눌렀어요.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요쪽에다가 이렇게 저기 글씨 쓰는 칸이 나오죠. 여기다가 글씨 써서 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사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 쓰는 칸에다가 여기 사진, 갤러리 눌러서 사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온 거 답장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여기다 눌러갖고 써갖고 전송, 여기 글씨 쓰면은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이렇게 전송하는 화면, 요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메시지를 처음에 보통은 다 누르시죠. 여기에 요 기호가 메시지 보낸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탭하시면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받는 사람이 아까 홍길동이면 홍길동인데 제가 아까 지웠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 받는 사람 누굴 누르시고 여기다가 내용 쓰셔서 요거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사진 보내려면 여기서 사진 찾아서 선택해 갖고 여기 또 보내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나갈게요. 네. 자, 되돌리기 버튼. 자, 메시지 누르셔서 받는 사람 찾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써서 전송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하고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어플들 중에, 아까 달력하고 계산기, 뭐, 메모장, 음성 녹음, 이런 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알람 맞추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람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알람을 없으면 밑에 화면에서도 이렇게 앞화면, 뒤화면 있었죠. 여기 시계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알람이라고 써 있는 분들도 계셔요. 알람 시계. 그래서 요 시계라고 써 있는 걸 누르셔가지고요. 자, 저는 이제 6시 45분에 월화수목금토, 7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자, 시간을 한번 그냥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하나 맞추고 싶어. 이렇게 더하기.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요. 자, 만약에 6시 40, 아니면 7시 30분에 한번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맞추시면 되고, 기계마다 조금씩 맞추는 방법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요령껏 맞추시면 되고요. 요 시간은 어쨌든 이렇게 뭐 맞추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이 매일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요일을 반드시 탭해 주셔야지, 선택을 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스마트폰이 아침에 안 울려요. 그러면은 본인은 여기다 시계에 맞췄으니까 울리려니 하고 마음 놓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시간이 오버돼도 안 울리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월화수목금토를 꼭 손으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저장. 그냥 보통은 이렇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7시 30분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울리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또 알람을 이때 울리기 싫다 하면 이렇게 꺼놨는데, 요거를 켜려면 이렇게 요거 눌러서, 근데 요거 그냥 지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지우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죠? 꾹 눌러서 여기 휴지통, 요게 삭제,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3개의 시각이 나오는데, 항상 보시는 건 여기다 도시를 추가해 갖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지금 한국 시간 나왔죠. 그래서 요거 추가하고 하는 방법은 이따가 굳이 추가하지 않고 빨리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기다 추가 안 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톱워치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뭐 이거 우리가 만약에 수영을 할 때 몇 초 걸리나 재고 싶다, 아니면 달리기 할 때 뭐 재고 싶다라든가 이럴 때 주로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달리기 할 때 뭐 준비 시작 딱 하면 이렇게 이게 초가 울리는데요. 한번 저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 시작. 가고 있어요. 그럼 다 갔으면 중지. 이렇게 해서 3초 96. 뭐 그 다른 사람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초기화 해가지고 다시 시작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스톱워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이머. 자, 예를 들면 뭐 어떨 때 타이머를 쓰실까요? 뭐
가스를 켜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1분 스피치를 한다든가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지켜야 될 때 이렇게 타이머를 뭐 시간, 분, 초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작을 누르시면 이 초가 저는 5분을 만약에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을 누르면 5분 있다가 얘가 이제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타이머 울린 요거 맞춰놓은 게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끄시면 됩니다. 네, 요거 맞춰놓으시고 시작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5분 있다가 울려요. 저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알람하고 시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DMB가 누구든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기본 앱으로. 그럼 DMB는 또 뭐냐면은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이거든요. TV. 그래서 이렇게 TV인데 지금 여기에서 TV 화면에 이제 텔레비전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어폰 그거를 이렇게 끼시면은 여기 낍는 구멍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꼽으시면은 요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채널 찾기가 쭉 검색이 자동으로 되면서 요 채널이 여기에 가능한 채널이 이렇게 다 잡히죠. 그래서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오늘은 이어폰을 꼽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이 잡히지는 않고 있고요. 그 이어폰 반드시 거기다가 여기 꼽아서 이렇게 채널 검색하시면 채널 잡힙니다. 네, 그래서 요게 DMB 이어폰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실 일이 꼭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어폰 이렇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눌러 보셔서 뭐를 하는지 이제 앞으로도 또 배우게 되겠지만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앱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랑 가장 중요한 거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화 기능 외에도 플레이 스토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 즉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앱을 받고 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이게 플레이 스토어가 누구든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글 여기 폴더 속에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뭐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통 그 뭉치처럼 생겼죠? 폴더. 그래서 구글 폴더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유튜브라고 볼 수 있죠. 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유튜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가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구글 요거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 구글이 이렇게 찾아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요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꺼내놓고 요걸로 할 때가 많거든요. 필요한 거 찾을 때. 자, 그래서 자, 제가 여기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이걸 밑에다 좀 끌어잡아 다녔어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요 구글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요 위젯 꺼내놓는 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그럼 요걸 지우고 자, 홈화면에서 삭제. 네. 자, 이게 하기 좀 힘들고 귀찮다 그러면은 여기 구글에 요거 저기 폴더 들어가서 여기서 요걸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제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요 화면에 빈 곳을 그냥 손으로 꾹 누르고 계시면 여기 위젯이라고 나와요. 어떤 스마트폰은 뭐 그냥 뒷화면에서 위젯이 위쪽에 위젯이라고 글씨가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위젯을 탭하셔 갖고 찾아서 여기에서 구글을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구글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잠깐만요. 구글이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잘 보이지가 않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위젯이거든요. 그래서 위젯은 필요할 때 바탕화면에다 이렇게 꺼내놓고 쓰시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왜. 제가 잘 안 보여서.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쭉 때리시고요. 손으로 탭하신, 잠깐만요. 자, 요걸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꼭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탁 탭하신 다음에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데 가장 좋길래 이렇게 여기다가 굳이 위젯까지 꺼내놓고 쓰느냐. 자,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거를 손으로 치시려면 한참 걸리시고 또 치다가 오타 나서 잘 안 나오고 어려워서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꺼내 놓으시면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자, 다른 거 뭐 구글 어시스턴트라든가 또는 뭐 밑에 거 여기 누르셔 갖고 구글에다가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음성 명령 받아들이는 거 요거 해가지고 요 단계 거쳐서 하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르신들은 이렇게 마이크 있는 구글 하나 위젯을 꺼내 놓으시면 여기다가 손으로 물론 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손으로 치는 거 먼저 하나만 간단히 해보고 음성으로만 할 거예요. 여기다 손으로 탭하시고, 자, 여기다가 날씨 치시고, 여기서 이제 돋보기가 여기에 있죠. 여기 검색이에요. 검색을 딱 누르시면, 자, 자동으로 자, 내가 있는 위치에, 즉 위치 정보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는데 본인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나와요. 그 밑 이렇게 보시면 오늘, 그럼 여기에 내일 날씨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10일 날씨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가시면은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은 날씨 했더니 일산에서 있으니까 고양시 일산 서구 날씨만 나오네. 그럼 다른 지역 날씨를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가 제주 날씨 쓰시면 되고, 뭐 여기 우리나라 날씨 말고 다른 외국 나라 날씨를 보고 싶다면 그 외국의 뭐 런던 날씨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그 손으로 키보드에 있는 걸 맞추면서 치시기가 불편하시죠? 그래서 자,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주 날씨, 제주 위 기온은 22도이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날씨 하니까 바로 나오죠? 어떻게 말하면 제주 날씨 좀 알려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제주 날씨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뭐 부산 날씨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다른 나라 한번 날씨, 런던 날씨, 런던 위 기온은 15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런던의 내일 날씨, 뭐 10일 날씨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마이크를 누르시면은 듣는 중 할 때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듣는 중이고 있는데 계속 깜빡일 때 말씀을 안 하셔갖고 얘가 못 알아듣는데요. 자, 한번 여기 누르고 런던 시간, 영국 런던의 현재 시각은 오전 3시 5분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뭐 날씨나 시간 이런 것만 알 수 있느냐, 아까 그 알람 맞추는 데서 세계 시간 같은 거 볼 때 있었는데 굳이 그걸로 안 하시고 그냥 여기서 말로만 딱딱 하시면 바로 이렇게 얘가 알려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를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 거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궁금한 거 그러면 한번 볼까?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길이 55km인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개통했다. 홍콩과 중국 조아이 마카오를 잇는 강주업. 자, 이제 멈췄어요.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궁금한 걸 여기다가 말로 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궁금한 거는 뭐 해외 시간이라든가 뭐 어떤 상식 같은 거 물어볼 때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외에도 그러면은 여기서 가까운 데가 예를 들면은 뭐 일산 병원 가실 일이 있는데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어떤 병원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화복지관에서 가장 가까운 거 한번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산백병원 전화번호 좀 알려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전화번호는 031-910-7114입니다. 네, 이렇게 알려주죠. 네, 이렇게 그냥 말로 알려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이제 예약이라든가 뭐 어떤 거 알아보실 때 요거 이렇게 눌러갖고 전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뭐 대화복지관 전화번호 좀 알려줘. 한번 해볼까요?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좀 알려줘. 고양시대원종합복지관 전화번호는 031-917-1351입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좀 알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피자, 뭐 치킨 같은 거 시키실 일이 있으면 그냥 피자 또는 치킨, 그러면 그 주위에 치킨집이나 피자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 피자집, 뭐 아니면 주변 치킨집, 뭐 한정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혹시 앱 중에서 이렇게 찾으시다가 예를 들면 빨리빨리 못 찾겠어.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마이크를 눌러서 계산기 좀 틀어줘. 자, 계산기를 얘가 자동으로 틀어주죠. 아까 했던 그런 계산기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카톡 좀 틀어줘. 뭐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뭐 남편한테 전화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남편한테 전화도 걸어주거든요. 찾아서. 근데 아무거나 다 해주진 않고 이 스마트폰에 남편 전화번호가 이렇게 남편 이런 식으로 있든가 아니면 뭐 딸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시면 얘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제 스마트폰에 계산기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계산기 좀 찾아줘.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다시 눌러서 카메라 좀 틀어줘. 카메라 한번 틀어지나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틀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자, 카메라 틀어졌죠? 네, 제 얼굴 한번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자체에 제 얼굴이 또 나오고, 자, 카메라.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틀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찍는 거 하얀 동그라미로 찍고, 자, 나갈게요. 자, 카메라를 나갔더니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왔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니까 구글 인터넷 하는 방법 굉장히 쉽고 편리하죠.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뭐 바탕화면에 기본 어플들 쭉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전화번호 등록하고 전화 걸고 전화번호 뭐 삭제하고 또는 문자 온 거 보고 문자 보내고 문자 삭제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기본 앱들 중에서 달력이라든가 뭐 알람, 계산기, 메모장, 뭐 음성 녹음, 텔레비전 보는 DMB 기능 이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우리가 가장 어르신들이 가장 좀 손으로 칠 때 불편하신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구글의 이런 음성 명령 기능 요거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거를 위젯을 꺼내 놓는 방법을 잘 따라 해보시고 그냥 그게 싫다 그러시면 요거 자, 요 구글의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누르셔서 요거 마이크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훑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사진 편집하고 이런 기능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하는 방법 또 시청해가지고 구독하고 공유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